예, 안녕하세요. IT 스템입니다. 오랜만에 그래픽카드 또 수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사실 요거는 이제 대구에서 보내주셨는데, 수리 불가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점검을 했었고요. 점검을 했는데, 분해 중고로 사셨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과정은. 근데 이제 분해를 해서 점검을 했는데, GPU가 이미 그 타업체 또는 뭐 이제 뭐 다른 센터 측에서 열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한 흔적이 일단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전원부나 이런 쪽은, 다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없었는데 이제 GPU 쪽에 이제 쇼트 증상이 발생되고 있었고요. 기판이 붙어 있는 상태로서는 100% GPU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판단이 안 됩니다. 판단이 안 되는데 동일 그래픽 카드랑 이제 비교 분석 해보면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답이 나오거든요. 제가 오늘 이 영상 이게 아마 수리가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무의미하게 또 이제 촬영을 한번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은 제가 이제 GPU 쪽 불량 그 같다고 수리 거부를 했거든요. 이제 수리 거부를 하고 이제 반송을 하려고 했는데 리볼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좀 한번 부탁한다고. 제가 그래픽카드 수리하면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뭐 리팅, 리볼, 리오크 뭐 이런 작업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작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작업 시간과 인건비 대비해서 타산이 안 맞다라는 걸 이제 대부분 결론을 내리죠. 근데 오늘은 제가 이거 뭐 수리하는 전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수리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은 지금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래픽 카드를 수리하게 되면 아예 정상 작동 안 한다든지 또는 이제 화면에 노이즈가 생긴다든지 뭐 간헐적으로 클럭 다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리부팅 된다든지 드라이브만 잡으면 뭐 꺼져 버린다든지 무수하게 많습니다. 불량 증상은 대부분 이제 뭐 전원부 쪽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제 GPU나 메모리 쪽 결함이 가장 많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파손이죠. 쿨러 뭐 청소하면서 파손시킨다든지 또는 뭐 충격에 의해서 소자류들 이런 게 막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보통 이제 저희가 접수하면 기본 이제 전원단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건 아니었고 조금 분석을 한 결과 제 나름 기준으로 GPU 쪽 결함으로 이미 이제 타업체에서도 뭐 리팅을 하신 건지 리볼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면 알거든요. GPU 밑에 이제 플럭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1차 리팅 작업과 뭐 기본적인 걸 해봤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포기를 했죠. 이제 반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리볼을 요청을 좀 하셔서 마지막 이제 희망을 걸어보신대요. 근데 저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굳이 한번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볼 하는 과정 중에 어떤 게 있을 때 리볼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뭐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뭐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리볼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청구가 됩니다. 청구가 되는데 수리가 되든 안 되든 청구가 돼야 되는 건이 리볼 작업이에요. 리팅은 이제 제가 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볼랍에 이렇게 크랙이 가면 이제 다시 열처리를 해서 납을 이제 완벽하게 녹여서 다시 안착을 시키거든요. 한여로 이런 분들 있죠. 드라이기 또는 이제 산업용 열풍기, 그 다음에 다리미 이런 걸로 이제 뭐 다리미로 다리미 신공이라고 하는데 잘 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근데 그게 물론 뭐 정상적인 BJ 장비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해도 이제 재발 확률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잘 붙으면 뭐 또 다른 쪽 불량 날 때까지 충분히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도 내려드려야 되고, 무조건 칩을 뗐다 붙였다고 해서 이제 100% 뭐 오래 쓰고 이거 아니에요. 리팅한다 해서 뭐 금방 재발생하고 리볼 한다고 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기준이 있어요. 기준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리볼을 하든 리팅을 하든 뭐 이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PU를 새거 산다 해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기판 평면이 맞아야 되고, 일단은 이제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처음부터 이제 말이 너무 길어지면 설명을 다 하고 하면 또 이제 이해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칩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수리를 할 건데, 지금 당장은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판단해 드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냥 오늘 영상은 리볼 작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리볼이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다시 분해를 좀 해서 요걸 기판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분해는 여기서 바로 하면 됩니다. 얘는 볼트가 그렇게 복잡하게 안 돼 있어서, 얘가 지금 기가바이트 1080 Ti 어로스 제품이죠. 굉장히 이제 뭐 뽀대도 나는 제품인데 어쨌든 불량 나게 되면 뭐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이제 뽑기운이 없으면 이제 뭐 이렇게 된다고 보셔야죠. 우선 방열판은 필요 없으니까 좀 빼놓도록 하고요.
이건 제가 뭐 간단하게 저도 점검을 했던 거라서, 우선 뭐 전원부하고 이런 쪽 소자료들은 대부분 다 제가 점검을 했어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고, 최종 이제 GPU인데, GPU는 제가 뭐 손대기 전에 딱 이제 표면에 보니까 타업체에서 여러 번 수리 진행을 했고, 뭐 거기서 안 됐기 때문에 또 돌고 돌고 돌아서 저한테 또 왔겠죠. 물론 저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웬만한 그래픽을 수리하는 업체에서 대부분 다 시도해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안 되면 안 될 확률이 뭐 7, 80%죠. 자, 우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볼게요. 자, 우선 여기 보이시죠? 제가 요거는 수리 전에 먼저 그냥 보여드렸어요. 페이스트 젤 플럭스죠. 젤 플럭스, 뭐 액체 플럭스 쓰고 나면 이렇게 이제 뭐 세척을 깔끔하게 해도 뭐 이렇게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흔적이 있다는 거는 타업체에서 이미 수리 진행이 여러 번 됐다는 거예요. 뭐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여러 군데 이제 수리 점검 흔적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전원부 단은 이상이 없었어요. 전원부 기본 테스트하고 뭐 이런 소자류 단들은 대부분 다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고, 뒤쪽 GPU 뒤쪽에 바닥면 쪽에 이제 이 콘덴서류들이 여러 번의 열 처리로 인해서 조금 이탈이 되어 있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교정하고 테스트를 했는데도 마찬가지 화면 출력은 안 됐어요. 남은 거는 이제 리볼 작업을 해봐야 되거든요. 리팅 작업은 뭐 타업체에서 여러 번 해봤을 거니까 뭐 당연히 안 됐을 거고요. 이거 리볼 작업할 때 기준이 이 PCB 기판이 초평면이에요. 오래 쓰다 보면 이게 발열 때문에 이게 기판들이 틀어지거든요. 약간 이렇게 굴곡이 생겨요. 굴곡이 생길 때 이제 이게 쿨러가 볼트를 딱 체결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틀어질 때 이 GPU까지 같이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GPU가 굴곡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생기면 걔는 리볼을 아무리 작업해도 이 평면이 안 맞기 때문에 붙지를 안 합니다. 기판도 틀어져 있고 이 칩이 틀어져 있으면 기판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새 칩을 사서 다시 리워크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잘 안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이 GPU 밑에 핀들이 우리 CPU 소켓 핀처럼 뭐 공통 핀들도 굉장히 많고 휴어 핀이라고 하죠. 안 쓰이는 핀도 많아요. 잘못 붙은 핀들이 공통 핀 또는 이제 뭐 잘 안 쓰이는 핀들이 안 붙으면, 볼들이 안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메모리 라인 쪽, 그 다음에 중요 이제 뭐 영상 출력 쪽, 이 데이터 라인 쪽 이 볼들이 잘못해서 안 붙게 되면 새 칩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칩 값도 날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비도 날리게 되고 수리할 확률이 이제 많이 희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안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들고 가볼게요. 이런 게 GPU거든요. GPU. 이런 규격들이 있고요. 이 GPU, 우리 CPU처럼 GPU는 이제 이렇게 소켓 방식처럼 탈부착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BJ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칩 밑에 수천 개의 볼랍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들은 이제 뭐 쇼트가 났어도 안 되고요. 물론 뭐 공통핀들은 쇼트가 나도 상관없는데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기판에다가 답땜이 되어 있어요. 기판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거는 그냥 드러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분한 거고요. 리볼을 하게 되면 기존 납을 싹 다 제거해야 돼요.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볼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이런 실납으로 여기 하는 게 아니고 볼랍이나 크림납으로 해야 되는데, 크림납은 이제 납 양을 잘 몰라요. 볼랍도 보면 너무 저렴한 걸 쓰게 되면 같은 볼랍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다르게 굵기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착이 되게 되면 또 그것도 실패가 됩니다.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작업하기 전에 이게 작업했을 때 성공된다 안 된다도 빨리 엔지니어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무턱대고 막 작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단 제 경험상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GPU는 잘 분량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GPU 분량이 상당히 많이 나요. 많이 나고, 뭐 한여러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럭스로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안에 이거 그냥 쇼트가 나 있죠. 예, 전소되어 있는 상태예요. 뭐 이런 전소되어 있는 상태, 쇼트 상태에서 아무리 리팅을 한다고 해서, 리볼을 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칩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건이에요. 근데 컴퓨터의 CPU처럼 이 그래픽카드의 GPU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만약에 이제 1080 Ti 이거를 새 GPU로 산다고 가정하면 거의 뭐 지금 수입을 한다 해도 30만 원도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칩만 가지고 CPU 소켓처럼 꼽았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리워크 작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기존의 기판에 이제 납을 다 정리를 하고 다시 BJ 장비에 올려서 이제 안착을 시키는 그런 작업인데, 그 작업 또한 비용이 그렇게 뭐 적지는 않죠. 물론 새 칩을 사게 되면 리볼 작업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칩을 강제로 드러내게 되면 볼랍들이 다 이렇게 엉망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칩을 이제 기판에서 뗐을 때입니다. 뗐을 때 떼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잘 떼면 뭐 이런 식으로 되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이 볼랍 양들이 다 달라요. 이 상태로는 붙일 수가 없고요.
이걸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되는 게 이제 리볼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거 이게 전소됐죠. 예, GPU가 탄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뭐 리팅을 해도 안 되고, 리볼을 작업한다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GPU를 바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 이제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GPU가 불량이 잘 나요. 쿨러 장착했을 때 위에 이제 이게 코어가 깨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죠. 잘 보면 이제 코어 옆쪽이 날아간다든지, 이런, 여기 보면 이제 뭐 거미가 있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깨졌죠.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빛 반사 때문에 잘 안 보일 거예요. 이런 부분은 코어가 다 깨진 거예요. 이게 뭐 쿨러 장력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뭐 발열 때문에 해서 이렇게 깨질 수도 있고, 내구성 저하로 해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개 중에 뭐 5, 6개가 불량한다는 건 아니고, 불량이 나긴 납니다. 나긴 나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수리하는 거는 불량 난 거를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GPU인지 뭐 기타 테스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량이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평면, 저번에 리볼 작업까지 하고 안 붙였던 게 있거든요. 여기 아마 980칩 같은데, 요게 제가 리볼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상태의 납을 다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볼납을 얹어서 이렇게 다 동글동글하게 다 돼 있죠. 요게 이제 요 작업이 리볼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왜 안 되냐면, 제가 작업을 하고 평면을 맞춰 보니까 이게 이 중간쯤이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일 텐데 요렇게 휘어져 있어요. GPU가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요런 식으로 기판 자체가, 이 코어부터 시작해서 이 코어에 붙어 있는 이 기판 자체가 이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약간 보일 겁니다. 이 윗부분이 조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힘을 줘서 교정을 하게 되면 코어 쪽이 100%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이 평면 단면 있죠? 어떻게 보면 자, 이게 뭐 아크릴판인데요. 이게 이제 완전 초평면이잖아요. 이게 평면이 완전히 평면하지 않으면, 이렇게 넓은 칩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볼납 규격이 다르거나 납 양이 다르게 되면 이게 전체에 딱 붙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 밑에가 다 초평면으로 돼서 이게 그래픽카드 바닥이라 생각하면 이게 다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칩셋이 U자 형식으로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으면 열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양옆쪽으로만 붙겠죠. 중간에는 안 붙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틀어진 굴곡 대비해서 볼납을 여기는 조금 더 뭐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렸을 때 이게 운다거나, 지금도 약간 이렇게 중심이 안 맞아요. 이렇게 눌러보면 중심이 안 맞거든요. 이게 리볼 작업을 해서 칩셋이 이렇게 중심이 안 맞거나 이 칩을 드러냈을 때 이렇게 굴곡이 있거나 하면 아예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나면 기판의 틀림이라든지 이걸 봐야 되거든요. 대부분 좀 오래 사용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판에 틀림이 있습니다. 틀림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리팅 열 처리만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쿨러 장력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GPU랑 기판이 같이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냉각의 반응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BJ 장비에서 이게 이제 클립을 고정해서 어쨌든 간에 기판을 최대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상태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됐어요. 열 처리를 하는 순간 이게 납이 녹으면 한쪽이 붕 떠버려요. 쉽게 말해서 평면이 안 맞으니까 이쪽이 뜨든 저쪽이 뜨든 어느 순간이 들림 현상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평면이 안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안 됩니다. 그것도 이제 뭐 GPU를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기판이 초평면이 아니면 거의 잘 안 붙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운 좋게 붙이는 경우도 뭐 저도 있었는데, 그게 또 이제 기판이 얼만큼 이제 또 실제 게임을 하고 GPU에 부하를 걸면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식으로 틀릴지는 또 몰라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GPU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또 같은 증상이 발생되거나 이제 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이 기준 자체가. 그래서 제가 섣불리 BJ 작업, 리볼 작업은 잘 해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제가 리볼이나 이런 거 많이 할 때는 요런 칩들 있죠. 우리 그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PCH 칩, 이건 작아요. 규격이 작거든요. 얘는 이제 틀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 단면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요런 놈들은 이제 붙이기 편합니다. 리볼 작업하기도 편하고요. 기판이 틀어져 봤자 이 단면 면적 대비해서 틀어지는 경우가 거의 뭐 희박합니다. 이렇게 작은 애들은. 얘네 애들은 그냥 뭐 리볼 작업 해달라면 이제 비용을 받고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이렇게 그래픽카드처럼 옛날 그래픽카드들은 이제 작기도 작지만 볼도 이렇게 뭐 0.7 막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얘네들은 작업하기 좀 편해요. 그 다음에 칩 규격도 이렇게 많이 좀 차이가 나죠. 작죠. 얘네들은 성공 확률이 거의 이제 뭐 이런 큰 기판들보다는 훨씬 더 양호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그래픽 칩 같은 경우에는 이 볼 피치도 상당히 작아요. 볼 피치도 보면 뭐 0.4, 0.3 막 이렇게 되거든요. GPU는 뭐 이거보다 작지만은 볼랍 사이즈가 얘가 더 작습니다. 얘보다 굉장히 작게 설계가 되기 때문에 작업하기도 까다롭고 작업 성공률도 확실히 이제 줄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로봇 공정에서 하는 게 아니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옆쪽 가쪽에 볼랍이 정상적으로 이제 녹는지 안착이 되는지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 뭐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은 술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리볼이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작업하는지를 제가 한번 찍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이전 영상에 보면 제가 IR 장비, BGA 장비 처음에 이제 좀 저렴한 거 샀을 때 아마 찍어서 올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옛날 그래픽 카드죠. 요즘 거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거고, 요즘 그래픽 카드 리볼 하는 이제 작업을 다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촬영해 보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리고 된다 안 된다 답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합니다. GPU가 뭐 이게 특수 목적으로 쓰이는 거면 GPU를 여러 개 사서 뭐 될 때까지 붙여본다라고 하지만 이 뭐 개인용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요. GPU 가격도 GPU 살 빼야 그냥 중고로 새로 사는 게 낫습니다. 정상적인 제품으로. 아니면 그게 좀 더 붙여서 상위 그래픽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얘도 지금 1080 Ti 같으면 GPU 가격만 지금 30만 원이 넘어요. 알리나 이런 해외에서 파는 것들 보면 새 제품은 좀 구하기 좀 힘들고요. 대부분 재생품이죠. 이제 그래픽 카드 다른 부분이 완전히 망가져서 폐기했을 때 이제 이 GPU만 빼서 리볼 작업을 한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게 뒤통수를 한 몇 번 맞았어요. 그래서 절대 안 삽니다. 중고 GPU는. 그게 정상적인지도 모르고 사서 그냥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GPU가 불량인지 기판이 다른 쪽에 불량인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좀 복잡합니다. 이런 이제 조금 내용을 아셔야 BGA 작업 왜 돈이 비싼지도 아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간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 확실하다고 보장을 또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리 시간도 뭐 상당히 걸리죠. 지금부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다른 쓸데없는 얘기는 필요 없고요. 이제 칩 추출하고 이런 작업을 쭉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할 건데 아마 이거는 해도 안 될 겁니다. 기판도 틀어져 있고 GPU 자체도 쇼트 증상을 보이고요. 물론 뭐 이제 뜯어봐야 알겠죠. 뜯고 나서 리볼 작업을 깨끗하게 이제 납 제거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주변의 소자들 쇼트 증상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뜯어야 됩니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 BGA 작업 하실 때 지금 혹시나 수리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릴 거예요. 작업하실 때 좀 편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리볼 작업할 때도 뭐 좀 이렇게 볼랍 얹고 할 때도 조금 편한 작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편한 작업은 아니에요. 이제 리볼하고 다시 붙일 때도 이게 칩 포인트가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이 뒤에 보면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옆에 이제 이 라인 띠가 쭉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는데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못 맞추게 되면 옛날 좀 볼랍들이 큰 애들은 어느 정도만 맞춰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지가 자리를 탁 잡는데 볼 피치가 좀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칩이 넓고요. 볼이 굉장히 많은 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뒤틀어지게 되면 이게 틀려서 붙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애들과 이제 뽀뽀라고 그러죠. 납들이 같이 붙어버리면 쇼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맞추는 것도 칩 떼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칩부터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칩이 딱 떼기 전에 이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그 떼기 전에 직전에 이제 여기 라인은 꺼져 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붙였을 때 이렇게 바로 각을 잡을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양쪽 옆에다가 지금 칩이 딱딱하게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게 좋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거 우리 그 메모리 삼성 메모리 메모리에서 이게 메모리 IC만 제거한 거예요. 이런 거 메모리 IC도 마찬가지 밑에 BGA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얘를 뒤로 돌렸어요. 여기에 이제 뭐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하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띠를 잡아줄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 선에서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양쪽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칩을 드러내게 되면 다음에 이제 리볼을 하고 나서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 대각선 모퉁이를 해서 딱 1초만 되게끔 밀어주고 열처리를 해버리면 동일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뭐 BGA 장비가 보면 조금 고사양들은 이제 우리가 뷰라고 하죠. 카메라를 밑에 기판 카메라를 찍고 위에 BGA 밑에 바닥을 찍어서 볼 패턴을 이렇게 일초화 시켜서 이렇게 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BGA 장비들은 보통 보면 뭐 몇천만 원 단위 가까이 되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작업하면 되는데 얘를 이제 붙여줘야 돼요. 근데 얘를 뭐 캡톤 테이프로 붙이셔도 되고요. 은박 테이프 이런 걸로 붙이셔도 돼요. 이거는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이거 전혀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좀 도움이 조금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칩을 최대한 밀착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이 상태에서 딱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뭐 삐딱하게 붙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최대한 일직선이 되게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위쪽도 마찬가지로 네 군데를 다 붙여도 되는데, 네 군데를 다 붙이면 칩을 드러낼 때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요런 모서리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그럼 칩을 드러낼 때 여기서 자꾸 이렇게 올리면 돼요. 올리면 되기 때문에 이쪽 모서리랑 중심축이랑 이렇게만 붙여도 이제 나중에 칩 위치 잡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GPU 위에 실장할 때까지 떼면 안 돼요. 마지막 작업까지 이건 다 붙여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각 맞아졌죠? 그다음에 여기 각 맞아졌어요. 떼고 나면 이제 이 자리가 라인이 딱 정확하기 때문에 GPU를 여기 사이에 딱 밀어 넣은 다음에 열 처리를 다시 하면 됩니다. 리볼 작업을 한 후에 우선 뭐 칩을 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칩 뗄 준비는 다 됐어요. 자리를 이동해서 칩을 추출하는 것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칩 추출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칩에 있던 요 가이드 잡는 칠판 좀 제거를 했습니다. 얘는 이제 열풍 방식 BJ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부하고 상부하고 이제 세팅된 온도를 가해서 이제 이 칩 기판과 칩셋 사이에 있는 볼납이 보통 무연납이거든요. 무연납이 이제 녹는 온도가, 이건 뭐 칩 사이즈별로 좀 다른데 보통 이제 뭐 230도에서 250도 사이 열이 가해지면 이게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야 되고요. 장비마다 조금씩 이제 기준이 다르는데 결론은 이제 무연납이 녹는 온도까지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칩을 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칩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센터 맞추는 게 좀 귀찮은 일입니다. 이 그래픽 카드마다 이 홀이 뭐 정확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적당하게 맞춰서 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치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상부 노즐은 이게 칩 규격에 맞게끔 노즐을 칩 규격보다는 좀 더 큰 놈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이제 작게 되면 열이 골고루 퍼지지 않기 때문에 칩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납이 잘 안 녹아요. 충분히 조금 큰 놈으로 55 곱하기 55로 작업해 볼게요. 고가의 장비들은 이거 이제 포인트 맞추는 것까지 자동으로 다 되는 애들이 많아요.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칩을 뗄 때는 뭐 젤 플럭스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리오크 작업, 다시 이제 새 칩을 안착시키거나 리볼 작업 한 다음에 붙일 때는 젤 플럭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액상은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얘는 온도 센서인데 이제 PCB 기판, 그래픽 카드하고 BJ 칩셋 사이에 있는 온도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도 센서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온도가 한 220도에서 230도 사이, 250도 사이 이제 도달해야지만 납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뭐 준비는 다 됐어. 칩 떼는 준비는 다 됐어.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가동시켜 보겠습니다. 온도가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이 밑에 이게 이제 이게 GPU거든요. 그리고 밑에 볼랍이고 밑에가 그래픽 카드 기판이에요. 제가 녹으면 이제 추출을 이제 칩을 드러내면 돼요. 지금 기존에 뭐 액상형 플럭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지금 불불 끓고 있죠.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은색으로 딱딱딱 빛나는 게 볼랍입니다. 조개 기판하고 떨어지거나 크랙이 발생되면 이제 냉납 증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리히팅이라든지 뭐 리볼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열 처리를 해서 제 볼랍이 100%다 이제 바닥면에도 다 녹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GPU 표면에서도 다 녹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정확하게 다시 실장이 이제 납땜이 되는 거지, 위쪽에서만 열을 가해서 하게 되면 위쪽만 이렇게 절반 녹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납이 붙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불완전하게 납땜이 되어버리면, BJ 이제 납땜이 되어버리면 뭐 아예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거나 아니면 아예 뭐 작동 안 되거나 뭐 그런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되죠. 그게 이제 기판이 평면하지 않으면 뭐 아무리 이 장비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안 돼요.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런 작업은 시간 대비해서도 너무 이제 오래 걸리고 작업량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리 성공률 자체도 이제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요즘 나오는 그래픽카드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제 그 비싸게 새 칩을 만약에 구한다고 하더라도 작업했을 때 이제 기판이 또 평면하지 않아서 실패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칩도 날리고 인건비도 날리고 다 날리는 거예요. 돈만 버리게 되는 거죠. 제 리히팅 작업은 어디까지냐면 여기서 지금 열을 가하죠. 그럼 나중에 이제 온도 올라와서 이제 이 납이 녹아요. 납이 전체적으로 싹 녹거든요. 녹고 나서 이제 칩을 떼내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이제 작업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픽 테스트를 하고 이제 화면이 깨진 게 돌아오면 이제 추가가 되겠죠. 뭐 오래 사용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리히팅 수리는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납이 거의 다 녹았죠. 녹았는데 지금 기판하고 조금 들린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230도, 232도까지 올랐어요. 이 기판 표면 온도. 240도 정도 되면 아마 떨어질 것 같죠. 납은 거의 다 녹았어요. 자, 칩을 한번 드러내 볼게요. 이게 연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환풍 시설을 잘 해놔야 돼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제가 연기하고 이걸 좀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환풍구에 갖다 대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연기가 좀 나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죠. 지금 이미 보면 이쪽 편에도 그렇고 이게 패턴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이전에 어떤 작업 했는지 모르겠는데 패턴도 막 여기는 지금 납이 정확히 이제 부정하게 떨어지는 경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리볼 작업이 진행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완벽하게 납이 안 녹고 나서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이쪽 패턴 쪽이 중요해로 오면 얘는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보이죠? 이게 이제 불완전하게 납이 녹았을 때 강제로 드러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패드만 살아있으면 상관없는데 패드가 죽으면 얘는 칩을 교체해야 됩니다. 일단 식을 때까지 놔놓고요. 이제 리볼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칩 상태가 제가 봤을 땐 지금 썩 좋지 못합니다. 이제 온도가 좀 이게 내려가고 나면 다시 자리로 가서 촬영할게요. BG에서 뗐을 때 저는 패턴이 다 일어나 버렸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조금 끌고 봤거든요. 패턴은 지금 다 살아 있어요. 근데 밑에는 지금 제가 도통 테스트를 해봐도 회로는 구성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다 떨어져 나와버리면 회로가 일어나 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저항 수치도 정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패턴이 제가 날아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패턴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위에 뭔가 뭐 다른 물질로 덮여 있었어요. 밑에는 다 살아 있거든요. 저항가가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GP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이게 처음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위에 이런 이물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볼랍이 완전히 이제 다 떨어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지금 도통 테스트는 다 했거든요. 저항도 다 연결되어 있고 접지는 접지 라인대로 다 정상이에요. 이걸 조금 벗겨내야지만 볼랍이 재안착이 되거든요. 이 밑에 있는 이제 이 납이 붙을 수 있는 이 패턴이 다 날아가 버리면 강제로 뜯어버리면 이게 다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볼랍 작업이 힘들다 보시면 뭐 다른 물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제가 GPU를 설계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패드는 다 정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여기 기판에 있는 잔납 다 제거해야 되고요. 깨끗하게 패드가 이제 이 잔납이 제거되고 나면 이물질하고 잔납 제거되고 나면 패드가 다 보일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나서 얘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선 GPU 말고 기판부터 납을 조금 제거를 할게요. 좀 많이 지저분하죠. 자, 이제까지는 이제 칩을 추출하는 작업만 했던 거예요. 자, 만약에 칩을 새로 사잖아요. 그러면 칩에는 볼랍 작업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에 이렇게 패턴에 묻어 있는 납만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붙이면 되는데 얘는 리볼 작업을 해야 돼요. 칩에 리볼 하는 게 리볼 작업입니다.
코팅이 조금 이렇게 날아가는 데가 있죠. 이런 데는 납이 번질 수가 있거든요. 온도치를 좀 해줘야 돼요. 여기도 지금 납이 좀 남아있죠. 잔납이 많이 남아있으면 납 양이 이제 달라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기판은 다 됐습니다. 기판은 다 됐고, 그 다음에 GPU입니다. GPU. 얘도 쟤랑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납을 제거하고요. 얘는 이제 볼납을 다시 실장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요. 물론 뭐 이제 대량으로 BGA 작업하시는 업체들은 물론 이제 빨리빨리 좀 하겠지만 저는 이제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하는 기준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최고 이제 오래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납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죠. 하는 도중에 베이스트가 다 돼서 다시 장착을 했습니다. 이 베이스트가 납을 잘 뭉치게 하고 잘 분리시켜 주거든요. 납땜을 잘 할 수 있는 납땜 보조화학 제품이라서 좀 민감한 작업할 때는 좀 듬뿍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좀 보기는 안 좋죠. 얘는 작업해야 될 게 정상 GPU보다 더 많습니다. 이 지금 패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들 있죠. 위쪽에 있는 패드들이 좀 날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는 볼랍을 미리 안착을 시켜 둬야 될 것 같네요. 자, 어느 정도 됐죠. 자, 여기서 우리가 스텐실 있죠. 스텐실 이제 이게 칩에 맞춰서 납을 올려야 돼요. 볼랍을 올리려면 이런 이제 스텐실이 필요하거든요. 스텐실이 이렇게 이제 칩 규격에 맞게끔 칩 이 볼패드만 딱 이렇게 뚫려 있는 것들이 이게 요 규격에 맞는 이제 칩 스텐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체가 다 뚫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만능 스텐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볼 피치만 맞으면 패드가 없는 곳은 열을 가해도 납이 안 붙겠죠. 그러면 이제 패드가 있는 곳에는 납이 붙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맞는 스텐실이라고 하고,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직접 이제 이걸 붙여서요. 납을 올린 다음에 열을 바로 이제 가해서 붙이는 이제 직접 가열 스텐실입니다. 얘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좀 많이 쓰는 것들이 열을 가하면 이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스텐실은 이제 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단 하나만 꺼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맞는 스텐실이죠. 이게 다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볼납을 얹고요. 스텐실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납을 열을 가해서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 처음 하시거나 이래 하시는 분들은 좀 완벽하게 붙이기 위해서는 이게 아마 더 나을 겁니다. 직접 가열 스텐실을 활용하는 게 나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볼피치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이거 스텐실을 올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홀에 딱 맞추게 되면 볼들이 이렇게 다 보이죠. 근데 이게 스텐실 제조사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하고 다 일일이 교정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맞으면 여기서 보통은 이제 테이프를 고정을 하죠. 여기를 테이프 붙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지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그에도 안 들어가요. 이걸 완전 최대한 벌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는 스텐실을 올리기 전에요. 미리 볼랍을 이 포인트를 잡아서 몇 군데를 먼저 안착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0.5 볼랍이거든요. 이게 지금 스텐실에 적혀 있죠. 규격 0.5 볼랍도 조금 좋은 놈으로 써야 되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어요. 작업량이 많을 때는 이제 큰 거 열어서 쓰고요.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는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얘를 열어서 몇 개를 솔더링을 해 볼게요. 패드 상태가 안 좋았던 부분, 이 부분에 일단 몇 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텐실이 안 움직이게끔 중간에 한두 개를 할게요. 그 다음에 가쪽에 이거는 뭐 테이프를 안 바르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테이프 바르려면 저거 각 맞추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볼랍을 몇 개만 바닥에 떨어뜨릴게요. 블록스를 살짝 묻혀서 볼랍을 찍으면 이렇게 다 붙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업할 곳에, 자, 여기 한 개, 그리고 여기도 한 개 정도 할게요. 축편에도 한 개. 사면에 결제해서 한 개씩 해주고요. 그러면 스텐실을 테이프로 고정 안 해도 돼요. 주고 얘들을 열 처리해서 먼저 고정을 시켜봐. 이게 바람은 가장 약한 바람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열이 충분히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려서 딱 붙죠. 자동으로 붙은 거예요. 얘도 붙죠.
얘도 붙었어요. 이렇게 붙었죠. 스텐실을 여기 딱 꽂아만 주면 이제 각을 잡겠죠. 그 전에 이제 플럭스를 조금 발라서 볼라보 얹었을 때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플럭스가 본드 역할을 좀 해요. 플럭스를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너무 많이 바르시면 나중에 붙일 때 플럭스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때문에 잘 안 붙어요. 최대한 얇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 스텐실이 여기 규격이 조금 안 맞는데 최대한 맞춰볼게요. 여기 맞추고 거의 다 맞게 들어갔죠. 네, 들어갔는데 이쪽 부위들이 좀 안 맞아요. 이 스텐실이 이게 문제예요. 공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눌러주면 제가 이 장갑에 페이스트가 좀 묻어 있어요. 이게 스텐실 위에 페이스트가 묻으면 나중에 볼랍 올리면 볼랍들이 이게 다 달라붙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스텐실은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좀 안 맞죠. 사이즈 많이 들뜨죠. 나머지 홀들은 다 맞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 안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볼랍이 안착되고 열을 가하면 안쪽에 그 패드에 어느 정도 그 납땜이 되거든요. 그러면 스텐실을 다 띄고 나서 다시 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스텐실이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이번에 몇 개를 샀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규격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 예전에 스텐실은 너무 많이 이게 틀어지고 해서 평탄함이 안 맞아서 제가 쓸 수가 없고요. 뭐 새로 주문한 게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게 좀 안 맞죠? 딱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볼 사이즈는 딱 맞게 다 들어갔잖아요.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많이 안 맞아요. 이것도 원래 딱 붙어줘야 되거든요. 중간에 들뜸없이 딱 붙어줘야 되는데 얘도 볼랍을 몇 개 넣어서 강제로 좀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이렇게 들떠 있으면 작업하기 까다롭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면 딱 붙죠. 잡아준다고 보시면. 우선 오늘 제가 약속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촬영하고 다음에 연결해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조금 틀이 안 맞지만 요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텐실이 이 규격에 맞는 게 제가 이전에 한 5장을 같은 제품 샀었거든요. 직접 가열 스텐실요. 근데 문제는 다 동일하게 이게 설계가 조금 가공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나중에 볼랍을 안착시키고 나면 볼랍 위치가 안 맞거든요. 그럼 다시 좀 열 처리를 좀 해줘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스텐실을 보시면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 볼랍 규격이 있어요. 0.5라고 되어 있죠. 네, 0.5 볼랍을 쓰면 되는데 물론 뭐 0.5 이하는 다 통과가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규격에 맞는 0.5 볼랍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 이 볼랍도 보면 이게 0.5짜리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0.5 볼랍에서 이제 여기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특정 볼랍들이 규격이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볼랍도 조금 이제 좀 좋은 제품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디테일한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쌉니다. 볼랍 자체도 조건이 많습니다. 이 작업하는 게 이렇게 뭐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이제 위에 스텐실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플럭스가 위에 묻어 있으면 볼랍들이 여기에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손으로 만지식을 할 때 플럭스가 스텐실 위쪽에는 될 수 있으면 안 묻게 해주셔야 돼요. 묻었으면 볼랍 얹기 전에 위쪽에 있는 이물질들을 좀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볼랍 작업을 하시면 돼요. 먼지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면봉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면봉에 이물질들이 좀 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신중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작업 조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볼피치가 큰 애들은 큰 문제는 안 생겨요. 이제 작은 애들 또는 이제 볼랍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집들은 조금 신중하게 작업하셔야 돼요. 볼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막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구멍에 넣는 게 아니라 전체를 부어서 넣는데 너무 이제 볼랍 많이 부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틀어서 구멍에 다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뭐 이게 지속적으로 같은 칩을 계속 하시는 업체들은 볼랍을 그냥 확 부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볼랍은 얘는 이제 뭐 떨어진 거를 다시 새 볼랍통 안에 넣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었던 볼랍들은 다 폐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보시면 스텐실이 조금 높낮이가 안 맞으면 볼랍들이 이렇게 2개씩 들어가거든요. 한 자리에. 이런 거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볼랍이 이 한 홈에 2개씩 들어간 게 없는지 다 일일이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스텐실이 좀 고급이면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스텐실은 좀 분량이 있는 스텐실이라서 좀 천천히 다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다 되고 나면 이제 열풍기를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열 처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스텐실을 제거하고 제대로 안 붙은 볼랍들은 다시 추가로 이제 실장해 주셔야 되고요. 우선 1차 검증 끝났으니까 이제 열풍기를 가지고 1차 열 처리를 한번 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1차적인 이제 볼랍이 틀은 좀 안 맞게 안착은 되겠지만은
그 칩셋에 어느 정도 밀착이 되거든요. 즉 과일 스텐실을 떼내야 돼요. 떼내는데 그냥 떼내면 거의 잘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플러스하고 막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고 나면 열을 조금 식히고요. 그 다음에 세척제를 위에 충분히 도포해주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 일어나거든요. 그때 잘 제거해 주시면, 제거하고 나서도 이제 또 2차적인 작업이 남아 있어요. 다 끝난 게 아니고. 세척제를 충분히 뿌려주세요. 이걸 그냥 강제로 드러내게 되면 스텐실이 막 휘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작업할 때 정말 이게 맞추기 힘들어요. 세척제를 충분히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옆쪽을 테두리를 살살 들어주면 어느 순간 탁 일어나거든요. 네, 이렇게 일어났죠? 이건 볼랍들이 막 짓눌려져 있고 지멋대로예요. 지금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만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안 맞죠. 이 볼랍이 제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해요. 이런 애들은 다시 재열 처리를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이탈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우선 이제 이 스텐실은 세척제에 담궈서 충분히 세척을 잘 해줘야 돼요. 이 플럭스가 묻어 있으면 나중에 재작업이 안 됩니다. 세척 용액에 푹 담궈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돼요. 볼랍이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있던 곳은 작업을 좀 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젤 페이스트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여기 모서리 쪽에 흠집이 좀 나있죠. 여기는 회로는 지나가지 않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한 작업이 아니에요. 이 위로는 그렇게 중요한 회로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코어가 약간 깨져 있죠. 여기 모퉁이 쪽은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돼요. 여기도 좀 깨져 있죠. 전체적으로 코어가 금이 가거나 한 것 같진 않고요. 여기가 흠집이 좀 있네. 이렇게 볼랍 사이에 먼지가 있거나 하면 BJ 작업 시 이물질이 들어가면 납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끗한 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완전 평면이 아니거든요. 얘도 지금 붙였을 경우에 100%잘 붙는다는 거는 제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는 해봐야 되겠죠. 예, 완전히 평면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작업을 잘 안 하죠. 이 칩 자체가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평면하지 않다는 게 보일 겁니다. 약간 이제 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운에 맡겨야 됩니다. 예, 솔더링 했을 때 잘 붙을지 안 붙을지는 작업을 해보고 나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깨끗하게 세척이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70% 정도 공정이 완료된 겁니다. 공정이 완료된 거고요. 이제 여기서 기존에 있던 기판, 카드 기판이거든요. 이전에 이거 작업을 깨끗하게 잘 해놨죠. 작업 깨끗하게 다 했었거든요. 먼지만 다시 한번 털어내주고요. 여기에 페이스트를 발라야 되는데요. 칩에 바르지 마시고 되셨으면 이 PCB 기판에다 발라주시는데, 여기 1번이죠. 1번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대로 해서 실장을 해주면 돼요. 페이스트를 발라주고 이렇게.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온도 올라오면 끓기 때문에. 기판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이제 1번 핀을 맞춰서 PCB 옆에 이제 이물질은 다 제거했거든요. 여기 올려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이 틀을 안 맞춰 놓게 되면, 이 틀 있죠? 이 틀을 안 맞춰 놓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 위치를 딱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틀을 제가 맞춰 놨죠. 때문에 이렇게 밀어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1번 핀 기준으로 해서요. 이렇게 그냥 딱 밀어만 주시면 볼랍 위치에 맞게끔 딱 자동 실장이 됩니다. 이렇게 딱 맞추시면 대각선을 딱 밀면 이 틀에 맞게끔 일치화가 되면 딱 맞게 자리를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인 정확히 자리를 실장하거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BJ 장비를 통해서 열 처리를 해서 다시 볼랍만 다시 재실장 안착을 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BJ 장비를 통해서 제가 납땜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자리는 다 잡아서 올려놨고요. 칩은 지금 여기 화면 보이시죠? 볼랍 이렇게 들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 위치를 제가 가이드에 이렇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바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밑에 기판 패드와 볼랍이 이렇게 딱 일치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딱 이렇게 밀어만 주더라도 일치화가 딱 되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열을 가해서 납땜만 시키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칩도 틀어져 있고 칩 위에 상처도 있고 해서 안 될 확률이 높아요. 해달라고 하셔서 작업하는 겁니다. 물론 잘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안착을 시켜 볼게요. 온도까지 다 다르면 아마 납이 쫙 녹으면서 이렇게 탁 붙을 거예요. 지금 방금
GPU가 살 떴다가 살 가라앉죠. 납이 이제 어느 정도 녹았거든요. 납을 충분히 녹지 않으면 이게 이제 납이 어설프게 녹아서 붙게 되면 나중에 또 이제 납이 떨어진다거나 냉납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납을 충분히 녹이는 작업까지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열 처리는 끝났고요. 이제 냉각이 진행될 거고요. 냉각이 진행되면 볼랍들이 다 굳을 겁니다. 이게 딱 바뀔 거예요, 색깔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비가 좀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BJ 장비, BJ 장비로 이제 리볼을 했죠. 그 다음에 리오크까지 작업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열이 식으면 기판을 드러내고요. 리드 해주는 요거 언박지 다 벗겨내고요. 세척을 조금 하고 이제 테스트 과정을 촬영하면 되죠. 기다렸다가 열이 식으면 그 작업한 후에 제가 다시 마무리 되는지 안 되는지는 마지막에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긴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붙였습니다. 칩은 잘 붙었어요. 이제 얘를 고정해놨던 거 얘를 떼주고요. 세척을 조금 진행해야 되겠죠. BJ 리옥 작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이 작업을 잘못하게 되면 작업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해도 기판이랑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플러스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세척제를 조금 도포를 하고요. 자, 요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BJ 작업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칩을 딱 잡을 때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거 칩 틀 맞춘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 방법이 저도 뭐 장비를 정말 좋은 걸 이렇게 한번 사보려고도 했는데 굳이 제가 봤을 때는 리볼 작업을 그렇게 저는 많이 할 게 아니라서 고사양의 장비는 따로 필요가 없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이제 뭐 조금 힘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래서 이렇게 해서 BJ 작업까지는 완료했어요. 제가 테스트를 하고 만약에 된다면 이제 뭐 에이징 테스트 하는 장면이 들어갈 거고요. 안 된다면 이제 영상은 여기서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잠깐 테스트를 하고 네, 우선은 안 됩니다. GPU 발열도 올라오고 다 되는데 일단 화면 송출은 안 되는 상태고요. 이게 전원부하고는 제가 이전에도 다 봤거든요. 소자가 이탈하거나 이런 것도 지금 다 확인은 대부분 다 했어요. 일단은 화면 송출이 안 되거든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냉납이 가능성도 있지만 GPU 자체가 결함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물론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리옥 작업 자체는 잘 붙었어요. 잘 붙긴 했는데 이제 이 내부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속상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정확히 붙었는지는. 네, 대부분은 이제 BJ 정상 칩일 경우에 이렇게 하면 다 정상으로 됩니다. 돌아오는데 뭐 좀 기대를 저도 좀 했어요. 기대를 좀 저도 많이 했었는데 뭐 이전에 타업체에서 이거 수리 뭐 타업체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직접 하셨지는 않았겠죠. 흠집도 많이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꼭 마지막 기대를 한번 걸어 보신다길래 이렇게 작업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역시 생각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저도 참 기대를 많이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안 됩니다. 안 되고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시간 투자하고 작업하고 나서도 이제 비용 청구가 굉장히 좀 애매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이제 GPU를 또 구매를 해서 이제 교체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도 또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GPU 금액 제가 말씀드렸죠. 뭐 6080 Ti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이 넘어요. 그거 사서 다시 이제 BJ 작업하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이 중고 시세 훨씬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웬만한 거 테스트하고 칩셋 결함이거나 이쪽 주변 GPU 쪽 의심을 많이 이제 하게 되면 대부분 수리는 이제 거기서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작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했던 거고 이렇게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리히팅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제 열 처리만 제대로 해서 볼랍만 재안착시키면 납이 크랙이 가거나 제대로 솔더링이 안 된 부분은 어느 정도 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제 이것처럼 칩을 드러내고 리볼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한 이제 시간 대비해서 비용이 조금 많이 측정되고 성공 확률도 이제 100% 답이었기 때문에 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잘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또 이 안 된 거를 영상에 쭉 편집해서 올린다는 것도 제가 좀 그렇긴 한데 BJ 리볼 작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뭐 설명 부분이 많이 틀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은 제 기준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한번 이제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촬영했어요. 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영상은 뭐 아쉽지만 수리는 다 안 됐습니다. 아쉽지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